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국제 질서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유무역, 다자주의, 국제협력이라는 가치가 비교적 강하게 작동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국제체제는 전쟁의 재발을 막고 경제적 번영을 공유하자는 이상을 내세웠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제연합 UN, 세계무역기구 WTO, 국제통화기금 IMF가 같은 국제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질서는 규범 중심에서 국익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뿐 아니라 중견국, 심지어 소국들까지도 자국의 산업, 안보, 에너지, 기술을 보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세계화의 피로감, 경제 불평등의 심화, 팬데믹과 전쟁을 통한 공급망 충격, 그리고 지정학적 경쟁의 격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은 국제 질서의 방향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양국은 무역,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군사안보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경쟁하며 블록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자원의 탈동 조화 디커플링은 글로벌 분업체계를 약화시키고 동맹과 진영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국제법과 주권 존중 원칙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국제사회는 제재와 결의로 대응했지만 전쟁을 즉각적으로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국제기구의 실질적 강제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유엔의 위상 약화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유엔은 집단 안보와 국제평화를 목표로 하지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구조는 현실 정치의 벽을 보여줍니다. 강대국이 자국의 이해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는 무력화됩니다. 이는 국제 정의와 규범이 힘의 논리에 밀리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유엔의 재정 문제도 약화 요인입니다. 주요 분담금 납부 지연이나 정치적 압박은 기구 운영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흔듭니다. 또한 평화유지군 활동은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기보다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의 근본 원인인 빈곤, 종교 갈등, 자원 경쟁, 정치적 독재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국제규범의 약화입니다. 기후변화, 난민, 감염병, 해양오염과 같은 초국 경제적 문제는 어느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국이 자국 경제 부담을 이유로 협약 이행을 미루거나 축소하면 지구적 위기는 악화됩니다. 공동의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둘째, 군비 경쟁의 재점화입니다. 안보 불안이 커질수록 국방비는 증가합니다. 첨단무기 개발과 핵 억지력 강화는 주변국의 불안을 자극하고 다시 군비 확대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작은 충돌도 큰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셋째, 경제 블록화로 인한 세계 경제의 비효율입니다. 공급망을 정치적으로 채편하면 단기적 안보는 강화될 수 있지만 비용은 상승합니다.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는 결국 각국 시민의 삶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세계화의 혜택을 누리던 중소국가 개발도상국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약소국의 선택지 축소입니다. 강대국 중심의 블록 질서가 굳어질수록 중립이나 균형 외교의 공간은 좁아집니다. 경제적, 군사적 압박 속에서 한쪽 진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납니다. 이는 주권의 형식적 독립과 실제 정책 자율성 사이의 괴리를 키웁니다. 그렇다면 유엔은 왜 약화되었는가를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은 본질적으로 국가들의 합의체입니다. 초국가적 권위를 가진 정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강제 집행력은 회원국의 동의와 협력에 의존합니다. 강대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유엔의 결정은 선언적 의미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국제기구의 힘은 국가 의지의 총합이며 국가들이 자국 이익을 우선시할수록 기구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국 우선주의가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각국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문제는 배타적 국익이 공동의 생존을 침식할 때 발생합니다. 기후위기, 팬데믹, 사이버 안보, 테러, 해양 분쟁 등은 협력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고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앞으로의 국제 질서는 완전한 다자주의로 돌아가기도 완전한 힘의 정치로 회귀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선택적 협력, 분야별 연합, 가치 동맹 중심의 네트워크 질서가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엔 역시 전면적 권위 회복보다는 특정 분야 인도적 지원, 난민 보호, 복권 협력에서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되
국제사회 전체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 정치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생존과 번영의 관점에서 국익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진정한 국익은 고립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원칙과 현실을 조화시키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유엔의 약화는 단지 기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들이 협력의 가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지, 더 불안하게 만들 것인지는 각국의 선택과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